생명 제목은 국민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제목은 국민을 속인 문재인을 처벌하랍니다. 북한이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협상 과정에서 유엔사가 설정한 동서해 북방 한계선, 즉 NLL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비개선, 즉 해상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9.19 군사합의에서 해상 완충지역 기준으로 NLL이 아닌 덕적도와 초도사이라는 구역 개념을 적용한 것도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북한의 경비개선 개념을 일부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9 합의 발표 직후 문재인은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고 사기를 쳤는데 보시다시피 국민들은 폭삭 속았고 순진한 국민들은 그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당시 협상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9.19 군사합의 협상을 하면서 한국협상단에 해상 완충구역 설정을 경비개선 기준으로 할 것을 시종일관 요구합니다. 자, 지금 띄워봐요. 즉 경비개선 기준 남북으로 수십 킬로 해역에서는 를 설치하고 포문도 폐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국협상단은 이러한 북측 요구에 별다른 항의도 하지 않았고 북측 제안을 들고 합참에 가서 그대로 검토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측 제안을 받아든 합참과 새 도서를 책임지는 해병대 측은 북측 제안을 받으면 수도권 옆구리에 서해 방어에 치명적인 구멍이 생긴다면서 수용 절대 불가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가 꾸린 한국협상단은 합참과 해병대 측의 수용 절대 불가 입장을 묵살한 채 북한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해버린 겁니다. 당시 한국협상단은 김도경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통일부, 합참과장 등 5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서해는 북한, 초도, 한국, 덕적도, 동해는 통천, 속초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초도에서 덕적도까지는 직선거리 135km로 NLL 기준으로는 적으로 35km가 더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열받는데 이건 유엔사가 설정한 선인이라 NLL까지 양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비개선을 적용하면 남측 75km, 북측 60km가 됩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이 경비개선을 수행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NLL을 무려 10km나 포기한 꼴이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 지도에 하얀 줄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NLL 이 하얀 선이 그 선인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의 협상단이 사기를 치고 우리의 NLL을 포기한 채 까만 줄 보시면 북한이 요구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이와 관련 정부간부 시민단체 총연합은 문재인 정권은 물론 당시 국군 통수권자였던 문재인에게 묻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권이 유엔사가 설정한 동서해 NLL을 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접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촉구한다! 둘째, 혹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당시 청와대가 꾸린 한국협상단에게 문제 소지가 있더라도 9.19 합의를 타결지으라고 명령 또는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닌지 반드시 밝히시기 바랍니다. 밝혀라! 셋째, 9.19 합의 당시 한국협상단이 유엔사 설정 NLL 기준을 사수하지 못하고 북한의 경비개선에 밀린 결과라면 문재인은 당시 협상단에 대해 어떤 책임 추궁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라! 이어서 윤석열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첫째, 경비개선은 1999년 서해 제1연평해전 이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동서해 한계선이기 때문에 백령도 코앞까지 선이 내려오는 등 기존 NLL보다
남쪽 수역을 더 차지하였던 사실을 직시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불리한 9.19 합의를 당장 파기하라! 둘째,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을 비롯해 당시 협상단 수석대표였던 김도경 국방대북정책관, 청와대 국가안보실행정관, 통일부 합참과장 등 5명은 물론이고 문재인을 여적죄로 처벌하라! 전국 안보시민단체는 만약 이런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을 비롯해 관련자 모두를 여적죄로 고발하고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투항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23년 10월 7일 전국 안보시민단체 연합 일동 저는 애국국민들께서 경제 명공 바로 우야